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맞이 행사가 남가주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소방국은 산불 위험이 높다며 불법 불꽃놀이에 대해서 경고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파사디나에서는 새해맞이 로즈 퍼레이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오늘 밤 11시 이후부터 도로에서 대기할 수 있고 드론은 금지된다면서 법 준수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보수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의 불체자 보호도시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추방작전을 방해할 경우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 결과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지난 10년 사이 범죄 처벌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입장을 전면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쇼핑몰에서 강도 용의자들이 경비원 2명에게 총을 쏜 뒤 도주했습니다. 경비원 1명은 중상, 다른 1명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라디오 솔 보도국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 시리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타운과 로컬 10대 뉴스를 정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 제기한 성범죄 피해 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해커가 이달 재무부 컴퓨터에 침투해 일부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테나도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신병이 미국의 사법당국과 연방수사국 요원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고 2가지 특검법은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은 거의 끝나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일부 희생자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뉴올리언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16대 11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클리퍼스는 샌안토니아와 원정 경기를, 레이커스는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스포팅 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혔습니다. 오타니는 스포츠 관련 연말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2.3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 중에 흐리지만 저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죠? 지금 홍콩의 새해맞이 행사 지금 CNN이 생중계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연결해봤습니다. 한국도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3, 2, 1. 자, 한국에서는 1시간 전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2025년 1시간이 지났죠. 오늘 LA 곳곳에서도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일단 한인타운 먼저 볼까요? 한인타운에서는 더 라인 호텔에서 3가지 테마의 새해맞이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70년대 디스코 분위기, 80년대 이 분위기 뭐 이렇게 요새 또 레트로 감성 유행하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파티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더 라인 호텔 아무래도 술과 주류가 제공되는 만큼 술 등 주류가 제공되는 만큼 21세 이상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글로리아 몰리나 그랜드파크 시청 앞에 있는 그랜드파크 공원이죠. 이 공원에서는 서부 해안에서는 가장 큰 무료 새해맞이 행사 카운트다운 투 2025 진행이 됩니다. 축제는 라이브 공연과 가족 친화적인 이벤트,
3D 카운트다운 조명쇼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그랜드파크에서 열리는 이벤트는 오후 8시부터 내일 새벽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하고서 이제 슬슬 떠나는 거죠. 마리나 델레이의 해변 도시에서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려집니다. 라이브 공연, 페이스 페인팅, DJ 공연, 그리고 카운트다운 행사 있고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불꽃놀이 쇼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전에 9시쯤에도 역시 불꽃놀이 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빅베어에서는 스키어와 스노우보드들이 제69회 연례 콘서트 그리고 횃불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이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스키어들과 스노우보더들의 횃불 퍼레이드 이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매년 사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죠. 롱비치에서도 오늘 새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불꽃놀이 행사 오늘 2번 펼쳐질 예정인데요. 쇼어라인 파크 그리고 빌리지 주변 등 해안가를 따라서 주민들이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롱비치에서는 오후 9시 그리고 자정 카운트다운 이후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엔젤시티 브루어리 양조장이죠. 네, 양조장에서도 오늘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 양조장 굉장히 커요. 크고 또 뒤에 야외 테라스도 마련돼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양조장이다 보니까 주류가 제공이 되죠. 21세 이상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펠리츠에 있는 빅바에서도 오늘 10번의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10개의 각기 다른 칵테일을 제공한다. 무료는 아니죠. 제공하지만 돈은 내야 됩니다. 역시 21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이렇게 새해맞이 행사 펼쳐지는데 LA 메트로 그리고 롱비치 메트로 무료 운행하게 됩니다. 새해맞이 무료 운행을 하게 되는데 무료 운행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음주운전 예방이에요. 오늘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연말연시를 맞아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LA 소방국은 여전히 지금 강풍이 불고 있고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꽃놀이 안전한 장소에서 공식 허가를 받은 불꽃놀이 말고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라고 밝히고 산불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은 가운데 이 불법 불꽃놀이로 인해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불법 불꽃놀이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연말연시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DUI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31일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가능한 순찰 인력을 동원해 음주 및 약물 운전인 DUI와 과속,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연말연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DUI 혐의로 892명이 체포됐다고 CHP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이끄는 보수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의 상역도시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이 도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추방작전을 방해할 경우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받았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 이달 초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고문인 스티브 밀러가 이끄는 단체가 LA 같은 성역 도시의 선출직 지도자들과 직원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단체는 같은 날 성역도시로 선포된 지역에서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법적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249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냈습니다. 12월 23일자로 기재된 서한에서 보수 법률 비영리 단체인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 재단은 성역도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의 추방작전을 방해할 경우 반조직 범죄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LA이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서한에서는 캐런 베스 LA 시장과 가주 검찰총장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는 트럼프의 당선 직후 성역도시 조례를 채택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가 보낸 서한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 대변인 측은 서한이 공공안전과 법률 모두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주 검찰총장 롭 본타 사무실은 아메리카 퍼스트 서한에 대해 명백한 위협 전술입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수위원회 측은 행정부가 성역도시의 관료들을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샌디에고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달 12일 사법 영장 없이는 지역 교도소의 서류 미비자에 대해 연방에 이민당국과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새로 제정된 조례는 지방법 집행기관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간의 협력만을 제한하는 가주의 기존주 성역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고 켈리 마르티네즈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새 정책에 따르지 않고 이민당국의 교도소 수감자 접근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하면서 샌디에고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대척점에 섰습니다. 밀러를 포함한 트럼프의 고문들은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지 않은 관할 구역에 대해 연방자금 보류와 같은 연방의 압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왔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연방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성역법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처원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의 국토안보부는 성역 정책을 제정하는 도시의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벼르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지방 공무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국 비영리 단체인 이민자 법률자원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IC의 체포의 70에서 75%가 지역 교도소나 주 또는 연방 교도소 같은 다른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가주의 교도소 시스템에서 5,700명 이상의 전과자 서류 미비자들을 아이스에 인도한 것으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11월 선거 결과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지난 10년 사이 범죄 처벌에 대해서 강경 노선으로 입장을 전면 전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프로포지션 36으로 가주에서는 마약과 절도 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0년 전에 가졌던 형사사법 정책과 후보자들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가 지역별로 유권자들이 범죄 처벌에 대한 입장이나 후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주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범죄 처벌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2014년에만 해도 LA 카운티 내에서 9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절도범 처벌 완화법인 주민 발의안 47이 압도적으로 승인되었는데 10년 후인 올 11월 선거에서 과거 주민 발의안 47을 지지했던 지역의 87%에 달하는 포션이 주민 발의안 47을 전면 개정하는 주민 발의안 36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발의안 47이 10년 전에 통과된 것도 그리고 이를 전면 수정하는 36이 이번에 통과된 것 모두 무당층 유권자들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주민 발의안 47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던 중도층 스윙 유권자들이 10년 후인 지금 확실히 의견을 바꾸면서 주민 발의안 36 통과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발의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연령대와 정당별로 차이가 드러납니다. 과거 주민 발의안 47에 대해서 공화당원들은 의견이 엇갈렸었고 민주당원들은 거의 4대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10년 후인 올해 선거에 공화당원들이 9대1의 비율로 프로포지션 47에 전면 개정하는 프로포지션 36을 지지했고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프로포지션 36에 대해서 민주당 유권자들 47%가 지지했고 공화당의 경우 82%가 지지했습니다. 무당파는 60%가 지지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 프로포지션 36에 대해서 50세 이상은 66%가 지지의 연령대별로 봤을 때 가장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의 지지도는 42%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지지도가 낮았습니다. 30세에서 39세 사이는 54%, 40에서 49세는 56%가 지지했습니다.
가주의 젊은 유권자들은 범죄 처벌 완화를 더 지지한 반면 고령 유권자들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다운타운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젯밤 9시인데요. 700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릿에 위치한 이 야외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한 피겟 세븐스 쇼핑몰 이 타겟 매장 바로 밖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은 총상을 입은 2명의 경비원을 현장에서 발견했고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는데 그중 1명은 중태, 1명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총격 발생 동기와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송년 특집으로 지난 한 해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10대 뉴스를 시리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타운과 로컬의 10대 뉴스를 정리합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I'm a public school kid, a son of immigrants. You know, my parents immigrated to this country 50 years ago. We never talked politics at the dining room table. I come from a family of political nobodies. But I'm proud that we can... 지난 11월 5일 대선에서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이 뉴저지를 지역구로 연방 상원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의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가주 47지구에서 연방 하원직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5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인 남성 양용 씨가 한인타운 자택에서 LA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바디캠을 공개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 체계를 보여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Take the message we got from voters, and I talked to thousands of voters across this county from all different parts of the political spectrum, ultra-left liberals. 치안부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11월 5일 선거에서 급진보적인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현직 검사장이 도전자인 네이선 호크먼 후보에게 참패했습니다. 조직절도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So I've learned a lot from you. You pushed me to be my best. You gave me opportunities to learn and develop my trade. And because of that, because of your guidance, your counsel, and your leadership, I can confidently say to all of you. 올 2월 한인 도미닉 최 부국장이 한인 최초로 LAPD 임시국장으로 임명되어 9개월 동안 LAPD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컬 정부의 공공장소에서 노숙자 텐트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7월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전역의 로컬 정부의 노숙자 텐트를 즉각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노숙자촌 철거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게 됐습니다. What happens with crime, and everybody is fully aware of this, you have spikes. So as several of the directors said, overall, if you look at the last year, you can... LA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에서 이용객들이 묻지마 공격을 받아 숨지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대중교통 시설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당국은 버스와 지하철의 경찰력 투입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가주 전역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지역의 급격한 집안 이동으로 이 지역 주택에 가스와 전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The Dodgers a strike away from a championship, from a proper celebration. Start the party, Los Angeles! Your Dodgers have won the World Series! 2020년에 이어 올해 LA 다저스가 프로야구 MLB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저스는 양키스 홈구장에서 치러진 5차전에서 5대0에서 7대6으로 역전승해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입사정에서 동문자녀와 기부자를 특혜를 제공하는 레거시 입학 제도를 금지함으로써 스탠포드와 USC 등 가주의 사립대학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아침 한때 짙은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앉아서 오늘 하루는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는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낮 기온은 70도 중반까지 높아져서 목요일 하루가 이번 주 중 가장 맑고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44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42도, 해안 지역은 60도, 47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하루 일찍 새해 첫날을 맞게 된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1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CNN은 전 세계 특파원들을 연결해서 시간대별로 이 새해맞이 행사를 일일이 보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태국 방콕에 머물고 있는데 태국 방콕은 이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려면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NN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I'm here with Lisa, and I think I have to pinch myself that I'm actually seeing you in person. It's so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How does it feel to be back in Bangkok, where this all began when you were 13 and auditioning to join Blackpink? I know it's always good to be back in Thailand to see my family and friends. So I'm so happy to be back. I met a couple of your super fans outside in Vivian Sasa, and they wanted me to ask you what you miss the most about Thailand. What I miss the most about Thailand, I would say food. Thai food, you know, like when you go out of Thailand, you trying to find a good 지금 Thai CNN이 food, but 태국 sometimes it doesn't have 방콕에서 like the real 카운트다운 cooking. 행사, 새해맞이 행사를 생중계하면서 인터뷰한 인물 반가워서 제가 연결해 봤습니다. 리사입니다. 네. 리사가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다가 오늘 새해맞이 행사로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포터가 사심을 밝히고 있죠. 빅팬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모습 저희 CNN에 잠시 연결해 봤습니다. 새해맞이 행사 CNN 등 한국에서 오는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조금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게 즐거운 상황은 아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가상화폐 테나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습니다. BST 포베다에 따르면 이 몬테네그로 언론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포도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과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인계하겠다라고 발표된 이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권도영 씨는 미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갑을 찬 권 씨가 눈에 가려진 채 경찰에 붙들려 호송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권 씨가 탑승한 비행기는 몬테네그로 시간으로 낮 12시경 포트고리차 국제공항을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항기가 아니란 사실 외에 미국 도착 시기와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나루나 폭락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인구 약 62만 명의 소국인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것은 지난해 3월 23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주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도피하던 이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등장하자 뒷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현 총리인 밀로코 스파이치가 권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초기 개인 투자자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치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체포 이튿날인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 이메일로 권 씨에 대해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공관이 없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대사관이 있었지만 사흘 늦은 지난해 3월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마저도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었습니다.
권 씨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개시한 고등법원은 올해 2월 21일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심과는 달리 전자문서도 송달의 효력과 문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4월 5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 하급법인 고등법원이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정면 충돌 속에 고등법원이 다시 권 씨의 한국 소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9월 19일 이것을 무효로 한 뒤 이번에는 사건 자체를 법무부에 이관해서 법무장관이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권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개월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 24일 권 씨 측의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범죄인 인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법무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2024년의 마지막 날 권 씨의 신병을 미국에 인계해 기나긴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권 씨 측은 거물급 변호사 고란 로비치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미국행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합산하는 병과주의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 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국익관점에서 권 씨를 어떻게든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법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것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입니다.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가 이달 미국 재무부 전산망에 침투해 일부 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수사기관을 동원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달 2일 해커가 재무부 일부 작업용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수해 기밀로 지정되지 않은 문서들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커는 재무부에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비욘드 트러스트를 해킹해 재무부 기술 지원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호하는 업체의 디지털 키를 탈취해 재무부 전산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무부는 해커가 접근한 컴퓨터가 여러 대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상원은행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보고하고 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APT,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T, 요새 유행하는 아파트 이거 아닙니다. APT는 불특정 다수보다 특정 조직을 타깃으로 삼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지속해서 공격하는 해킹 방식을 뜻합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런 APT 공격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 간주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비욘드 트러스트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에 이를 알렸고 사건 특징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1월에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30일 어제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장중한 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종가는 100만 BTU당 3.936달러로 전거래일 종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 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일간 상승률이었습니다. 새해 1월 중에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내년 1월부터 미 동부와 중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미국의 기상 전문 매체인 웨더 채널 측은 제트 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미 동부 지역으로 밀어내리면서 1월 중순 한파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상 예보 서비스인 아큐웨더 역시 1월 상순에 차가운 공기가 폭풍 패턴을 형성해서 상당한 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9월 상승률 4.6% 대비 둔화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6%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9일에 발사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1월 9일 연방정부 기관과 행정부 부처들의 임시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국가안보와 그 외의 다른 공적인 필요에 따라서 부처나 각 기관별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할 조직과 근무해야 할 인원은 각 부처 및 기관 수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9일을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국가 애도의 날 1월 9일 뉴욕 증시도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공지문을 내고 2025년 1월 9일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휴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도 보도자료를 내고 1월 9일 카터 전 대통령을 애도하며 휴장할 계획이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1월 9일은 목요일입니다.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품이다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말했습니다. 미국 영인 버진 아일랜드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가 카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품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의 인품을 칭송하며 카터가 공경에 빠진 사람 옆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나 사람의 외모나 말투를 놓고 비우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카터가 주목할 만한 지도자였고 그가 옹호해온 가치가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반영됐다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우리를 바라본다. 그리고 카터는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자체 검열을 더 강화하려는 유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 수장으로 지명한 브랜던 카 현 FCC 위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카 지명자를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에 맞서 싸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브랜던 카의 연방통신위원회 등이 나서 기존 정책을 180도 뒤집어 소셜미디어 자체 검열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의 유해 여부를 판단해 삭제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의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왔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I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banning any federal employee from colluding to limit speech, and we will fire every federal bureaucrat who is engaged in domestic censorship under the Harris regime. 이와 정반대로 유럽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더 적극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게 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잣대를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콘텐츠 칸막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에 침묵하면서 칩거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체포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짤막한 언론 공지를 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과 육성이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재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수사 권한과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에 불응한 채 칩거 모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는 이 기간 내에 가능한데 공수처는 실행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휴일과 평일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시기를 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 조율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진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체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체포를 감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번번이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반환한 뒤 다시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항 활주로 끝 근처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이 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습니다. 30일자로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측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내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조사관들은 이런 구조물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의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전직 항공기 파일럿인 더그 모스는 공항의 레이아웃, 즉 배치가 참사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활주로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특이한 공항 설계도 많이 봤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번 것은 최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항공안전 컨설턴트는 사고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파일럿들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면서 그들은 활주로에 훌륭하게 착륙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거기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원인에도 주목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추모의 발길. 나란히 세워진 179개의 위패 앞에 추모객들이 예를 갖추고 헌화합니다. 누군가의 가족 혹은 친구였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너무 슬퍼요. 슬프고 안타깝고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뭐라고 말할 말이 안 나와요. 가족을 잃은 고통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합니다. 이거는 어떤 위로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싶다.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할 수만 있다면. 전남 무안 합동분향소에는 지금까지 5천여 명이 찾아 묵념과 헌화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분향소를 찾은 학생. 친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온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또래 같은 이런 사람들,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분향소는 광주와 대전, 제주, 부산, 서울 등 전국 9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되며 조문객 추이를 고려해 추가 운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는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